여러분, 나이가 들어 노년의 삶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자녀들이 나를 잘 돌봐줄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노년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요양원이나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꼭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내 힘으로 내 삶을 즐길 수 있는데 말이죠.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는 건강도, 경제적 자립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결코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나이를 넘어선 삶의 자유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행동이지만 그에게는 하루를 살아낼 준비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공기가 차분하고 맑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환영합니다. 그는 곧바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며 근육을 풀어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귀찮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뻣뻣해지고 작은 움직임조차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기도 했죠. 그런데 하루라도 안 하면 온몸이 뻐근하고 움직이기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이 30분이 없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하며 그는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어제 했던 그 일, 오늘은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이런 대화가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칭이 끝난 후 그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합니다. 매트 위에 앉아 가볍게 허리를 돌리고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를 번갈아 하며 척추를 풀어줍니다. 그는 이런 동작들이 척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실천합니다. 요가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요가는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잔잔해지죠. 그러면 하루를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과 요가를 마친 후 그는 공원으로 나갑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차갑지만 그의 걸음은 가볍고 힘차게 느껴집니다. 그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공원은 아침 일찍부터 산책을 나선 사람들로 조용히 북적거립니다. 그는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나무잎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를 느낍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면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요. 자연도, 공기도, 제 마음도요.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준비할 힘이 생겨요.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사도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볍게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누고 이따금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는 이웃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어제는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요. 이런 짧은 대화가 그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외로움도 잊게 되고요. 산책 중 그는 늘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며 소소한 변화를 즐깁니다. 어느 날은 공원의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어느 날은 나무 아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에게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의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나 일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하루를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며 자신을 다잡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그를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한 조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그의 작은 텃밭입니다. 이 텃밭은 할아버지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갖고 온 공간입니다. 5평 남짓한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다양한 채소와 허브가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등 계절마다 알맞은 작물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는 텃밭을 가꾸는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큰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텃밭은 저에게 하나의 작은 세상이에요. 아침마다 흙 냄새를 맡고 자라는 작물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랍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작은 잎 하나하나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시든 잎을 정리하며 텃밭을 돌보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처럼 정성이 가득합니다. 작물들에게 물을 주는 시간은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물을 주고 나면 작물들이 더 생기 있어 보여요. 마치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텃밭을 가꾸면서 그는 자연의 변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다시 쉬죠. 이런 자연의 흐름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참 경이로워요.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힘을 얻어요. 텃밭은 단순히 식재료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는 텃밭을 통해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로 식탁을 채웁니다. 그의 밥상에는 늘 신선한 채소가 오르며 때로는 남는 작물들을 이웃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아서 이웃들에게 나눠드릴 때도 많아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준비하는 그의 식사는 단순하지만 건강과 정성이 가득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상추와 고추를 따서 직접 만든 된장에 찍어 먹고 토마토를 잘라 간단히 샐러드를 만듭니다. 어떤 날은 텃밭에서 딴 가지와
호박으로 국을 끓이기도 합니다. 그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음식을 만들면 훨씬 맛있어요. 시장에서 사는 것과는 다르죠. 그 안에 제가 담은 정성이 들어가니까요.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경제적인 도움도 됩니다. 그는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대신 텃밭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를 얻습니다. 이 작은 텃밭은 그에게 식비를 아끼는 효율적인 방법이자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텃밭을 가꾸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 작은 땅에서 얻는 건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삶의 기쁨과 자부심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가 하루를 시작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곳이고 자신만의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텃밭은 그가 노년에도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다면 삶은 금방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신의 방식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 모임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취미 활동이나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곳입니다. 어떤 날은 꽃꽂이를 배우고 또 어떤 날은 텃밭 가꾸는 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모임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 보였고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는 예상외로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그 후로는 매주 이 모임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여기 와서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들 너무 친절하고 제가 가진 경험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주니까 나도 그들로부터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죠. 모임에 나가면 할아버지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법을 배운 일을 큰 성취로 여깁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문자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됐죠. 이런 걸 배우니 제가 세상과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할아버지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나 손자들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녀들이 종종 자신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고맙지만 나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나를 돌보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너희가 너희 삶을 잘 꾸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이 방문할 때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너무 고맙죠. 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시간들이 더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자립적인 삶이 가족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스스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걱정을 덜고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죠. 그의 말처럼 자립적인 노년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가족 전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자들과의 관계도 그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손자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거나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를 보여주며 자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손자들에게 내가 가꾼 채소를 보여주면서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죠.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들과 함께할 때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삶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이 관계들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들이 결국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죠. 이처럼 김영수 할아버지는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대해 떠올릴 때 종종 걱정과 두려움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까지.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모든 걱정을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며 노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꾸준함, 스스로를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 교감하며 관계를 맺는 따뜻한 자세. 이런 요소들이 모여 그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도 내 삶을 이렇게 멋지게 꾸려갈 수 있을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단순한 말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커질 수도 있지만 그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김영수 할아버지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삶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보여준 자립과 책임감, 그리고 소박한 행복은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 영감을 얻으셨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가족, 친구, 혹은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계신가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의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응원하며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